안녕하세요. 건보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예고를 해드렸는데, 네. 8월 8일, 2024년도 네. 8월 8일 대책인가? 네.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언제 시행하겠다, 시행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그 취득세 부분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취득세 부분이 시행이 언제 됐는지, 네. 뭐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가 없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네. 그 조 대표님이 기존에도 계속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나중에 시행이 되면 정확히 네. 시행이 되면 네, 꼭 알려드리자. 알려주라고. 네, 그렇죠. 별도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아니 모르시는 분들 알려드리자.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자료를 그렇죠. 보시면 네.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2025년 1월 1일 조간에 보도 시점을 했어요. 네. 2025년 1월 1일. 네. 네. 그래서 지방세입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라고 네. 해서 여기는 자동차 취득세가 나오지만 부동산 취득세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 내용 안에. 네네. 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건데 요 자료는 정리를 해주신 거죠? 이 내용이 네. 뭘 기반으로 한 거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그 내용을 가지고 특례를 만든 주는 거예요. 법, 제한법, 네. 특례 그래서 제한법. 보통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부동산 취득세 등 그 지방세에 관한 세율을 정해놨잖아요. 네, 그거 정해져 지방세법에서. 있죠. 지방세법이 정해져 있죠. 거기에 대한 감면, 그렇죠. 네, 특혜를 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법령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또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죠. 그 주택수. 그렇죠. 이번에 네. 취득세 주택수 중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과하거나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거나 감면해 뺐다 주거나. 넣었다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내용이고 지방세법 시행령도 우리가 궁금하긴 하니까 오늘 방송 마지막에서 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용 이제 보시면 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가 있었고 네.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을 네. 신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 가장 중요한 2024년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오늘 우리 법무사님이 이야기하는 또 네. 이 자료에 들어있는 거를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의 적용 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1월 1일부터 네. 시행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세 관련법. 뭐 간단한 내용 살펴보면 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생애 최초 구입 시 네.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준다.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300만 원까지? 기존에 200만 원이었어요. 기존에 네. 200만 원을 100만 원 늘려줬다. 생애 최초인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네. 그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가 빠진 음. 이러한 내용들을 2025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했을 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에서 6억 원, 지방에서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했을 때 현행은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100% 감면해줬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뭐 360만 원이다. 네네. 그러면 그중에 200 빼고 그렇죠. 160 200만 원이 상한이니까 200만 원을 빼고 160만 원을 부과했었다. 오케이. 네. 이 내용을 지금 취득세 100% 감면 똑같고요. 다만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360만 원이면 네. 기존에는 200 제외하고 160 내면 됐는데 네. 이제는 300 제외하고 60만 내면 된다. 그렇죠. 100만 원 더 빼준다. 다음 내용. 소형 저가주택에 네.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네.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임차인으로 내가 네. 거주를 하다가 네네. 그 주택을 내가 살다가 네. 사게 됐어. 네. 예, 그런 경우.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네, 생애 감면.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네. 나중에 아파트나 이런 아. 것들을 다시 구입할 때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특례를 신설했다. 그러면 내가 다세대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다가 네네. 임차인으로 살다가 네네.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임차인으로 살다가 그 다세대 주택을 내가 사겠습니다 해서 살 때 한 번 취득세 감면 받고 네. 그리고 다음에 아파트로 점프를 하게 됐어. 네. 그러면 한 번 더 그렇죠. 감면해주겠다. 200만 원 좋네요. 한도 내에서 다시 좋네요. 받는다. 아, 이게 좋네요. 뭐냐면 네. 지금도 현재도 여기에 지금 소형주택은 300만 원까지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도 아파트는 네. 200만 원까지 한도로 감면을 해줘요. 그렇구나. 아파트는 네. 어떤 그 면적이나 뭐 이런 것 제한이 그렇죠, 없이. 그렇죠. 그럼 네. 그냥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 12억 원 이하였나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 200만 원까지는 그것도 역시 아파트도 생애 최초? 네, 그렇죠. 생애 생애 최초. 최초일 때, 오케이, 오케이. 생애 최초일 때. 네네. 그걸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아, 좋네요. 네. 네. 그거는 약간 다른데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이어야 되고 네. 이 주택 자체는 이제 아파트가 쳐야 되겠죠. 네. 그 2024년 11월 뭐 연말까지 네. 취득해야 되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네. 수도권에서 3억 원, 네. 지방에서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애 면적 기준, 최초 면적 기준. 취득세 감면 네. 자격을 유지해준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아파트로 갔을 때 아파트는 생애 최초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쵸? 두 번째 집이니까. 네, 두 번째 집이잖아요. 네. 그래도 감면 자격을 유지해서 2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을 해주겠다. 다만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임차인으로 살다가 그걸 거주를 그렇죠. 해야 돼, 그죠? 그냥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을 내가 그냥 취득했다가 살지 않고 임차인으로 살지 않고 취득했다가 아파트로 가는 건 안 되는 네, 거고. 맞아요. 그건 생애 최초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아. 인구 감소 지역이 있어요. 아, 예, 있었죠. 네,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아, 이거 기억납니다. 네, 제가.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네.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 음. 무조건 50%는 아니고 법에서는 일단 25% 정했고 네. 조례로 25%까지 네, 그럼 해당 자치구에 조례가 있어야겠네. 네네. 이걸 그래서 적용하는.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싸죠. 네, 수도권 외에 인구 감소 지역이어야 된다. 83곳 네. 정해진 곳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 의무가 있다. 네. 그랬을 때 50%. 최대 50%까지. 또 소형주택, 네. 아파트 제외한 네.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되는 신축 시 신축 건축을 시? 해서 네.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두는 네. 신축을 했을 때 네. 최대 50%또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발생하는 취득세. 맞습니다. 네, 그렇죠. 신축했을 때 보존 등기 취득세. 약 한 3.16% 정도 되는 네네. 건물 건축비 맞아요. 비용의 한 3.16% 되는 세금을 50% 네. 감면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아, 괜찮네요. 네,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중공무 미분양 아파트 있어요. 네, 그쵸? 수도권 외 지역에 네. 이제 중공무 미분양, 아파트. 아파트를 응. 임대주택으로 쓰면 네. 신축할 때 내야 되는 취득세를 네. 또 50% 감면해주겠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네. 되면 네. 예,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 네. 건축주죠. 네. 그렇죠. 네. 그 건축주가 임대주택으로 쓰면 네. 50%를 감면해준다. 네, 네.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가 네, 네, 네. 신축 건축물을 네. 또 쓰면 네. 50% 무슨 감면. 차이죠? 지금 신축 소형주택은 네.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한 거고, 네, 그렇죠? 보존 등기, 당시에 그렇죠? 취득세. 보존 등기를 할 때 취득세 감면을 정한 거고, 네. 요거는 지방 준공을 해서 네.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미분양이 미분양이 된 됐을 때 아파트. 그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 활용을 하면 네. 50%를 할인해 준다. 그렇네요. 여기는 대상이 다세대 연립 도시형이고 네. 여기는 이제 미분양된 아파트를 아파트죠. 얘기하는 거고. 네. 네. 자, 이 내용은 그 지금도 사실은 그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은 아니고 네. 2024년도에도 실행은 되고 있었던 네. 내용이에요. 아, 보니까 여기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12월 30일까지네요. 이 내용은 뭐냐면 네. 자녀 네. 출산했을 때 양육할 때 네. 지금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이 네. 내용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 제가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네. 분들 관심 많죠. 네, 자녀를 출산하면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신일 아니고 출산일. 네, 출산일. 그러면 이때 2024년 1월 1일부터 네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이네요. 아, 태어나신 그런데 분들. 그 부분은 이제 산정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네. 네, 그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이하인 경우에 그 아파트나 취득세를. 뭐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면 네. 최대 500만 원까지 일단 깎아줍니다. 좋네요. 네. 밑에 추징 사항이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네. 12억 원 이하인 주택,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해 네. 24년 1월 1일부터 이걸 기준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자녀와 항시 거주할 목적, 네. 즉 양육 목적이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갓난 아이를 네, 5년 이하의 아이를 그렇죠. 네. 1가구 1주택에 해당될 때 네, 얘기고 네, 네. 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것도 진짜 신혼부부들 최근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다.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로 이걸로 지금 감면 등록을 받으신 했어요. 분 있으시죠? 감면을 받았어요. 어, 그분은 취득세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네, 500만 원 그렇네. 공제니까 어. 다 공제죠. 이 그런 내용은 거죠. 아까 말한 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도 네. 지금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기존의 대책 발표에서 분명히 나왔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정리를 해주신 거네요. 네,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주택일 때 수도권에서 6억 원. 참 준공일을 한번 짚어주셔야죠. 그렇죠. 준공일. 2024년 네. 1월 10일부터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네. 이 내용의 주택은 취득하면 네. 주택수를 제외했다. 그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네. 시에 모두 주택수에서 네. 제외된다. 또 소형 기축주택 취득해도 일정한 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맞습니다. 네. 주택수를 또 제외해주겠다. 네, 임대 사업자가 이제 해야 네.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전용 면적이 때문에. 60제곱미터 네. 이하고 수도권 네. 기준으로 6억 원이야. 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네. 주택수를 제외해줬죠. 네, 이거는 네. 수도권 제외한 지방의 분양이 네. 안 된 미분양의 아파트에 미분양 대해서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네. 이하 취득가액 6억 원이야.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관심을 주셨던 거 멸실 목적으로 그때 주택을 네, 그렇죠. 취득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원래는 중과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중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중과 안 하는 기간이 짧았어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네. 신축하지 않거나 네, 맞아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판매하지 않으면 다시 중과로 추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개정한 거죠. 기간을 늘려준 거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그러니까 철거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겠다. 네,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한 해서 사람.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오랜 기간 보유를 해도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처리. 지난번에도 예고드린 것처럼 시행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됐는지가 참 궁금했었는데 네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네.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잘 되고 기준 있다. 일자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